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전략센터 스마일 알림이 박미라입니다. 오늘 제가 스마일 알림이답게 퀴즈를 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231개의 근육이 관여하고 15개 안면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며 동시에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정답 바로 웃음입니다. 자, 웃음은 이렇게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200배나 증가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몸의 자연 예방주사라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오는 스트레스, 얼굴 찡그린다고 내려간 주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호탕한 웃음 한 번으로 내일의 상한가를 기다려보는 여유 어떨까 싶네요. 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패밀리 여러분들 웃음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웃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표적인 지주회사인 LG입니다. 지난 6월 이후 지주사가 주가 상승을 주도했지만 최근 2달 동안 13%가량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를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열흘 전에 81,2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 분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종목의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매도를 주문하는 증권사 추천주의 단점 때문에 서울경제TV에 문의하게 됐다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목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잠시 후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께 LG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게임주인 M게임입니다. 올해 8월 2분기 영업손실 8억 원을 기록하면서 하향 추세를 그리기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게임 관련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요. 올해 새로운 게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됐으나 출시가 늦어지면서 수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빌리언트라는 게임으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향후 전망이 더 궁금해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M게임을 7,350원에 50% 갖고 계신 분 30대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겨울에 게임주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M게임의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M게임에 대한 장기 보유할 때의 목표가까지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식품 포장과 젠백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장의 궁금증들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스피 지수의 오름폭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1948포인트, 장중 1966선까지 올라갔던 데 비하면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건데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4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그간 너무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은 LG인데요. 361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81,200원에 사셨고요. 20% 가지고 계신데요. 대략 한 열흘 전쯤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투자는 한 6개월 정도 하시는 편이라고 하시고요. 장기로 보유해도 될 만한 가치주를 찾는다, 추천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라는 추가적인 문의도 해주셨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진단 부탁드리고 또 추천주도 하나 부탁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지주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그 기업 가치를 보실 때는요, 그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가 10월 달부터 주가가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LG전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의 부진에 따른 실적 우려감으로 주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어느 정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LG화학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반영을 한다면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뭐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더라도 약 바닥권에서 약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약 81,200원의 매수 가격은 상당히 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주봉에서 약 21선에서
약간 그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만 원대는 단기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시고 비중이 약 20% 정도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8만 원 초반일 때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주를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펀드에서 뭐 적립식 펀드가 상당히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치주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주식도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뭐 가치주 하면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많은 기업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추천을 드린다면 최근에 크라운 제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꾸준하게 주가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단기간에 혜태자가의 어떤 IPO 때문에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도 매월 얼마씩 적립식 개념으로 주식을 좀 투자하시면 상당히 뭐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상당히 큰 수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크라운 제가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박양주 선임연구원님의 추천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종목 이어보겠습니다. N게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하나 육하나님께서 7,350원에 비중은 5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장기로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6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투자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길게 가져가시는 편이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울에 게임 관련 주가 성수기죠. 이 때문에 사셨다는 말씀, 그리고 N게임의 경우에는 신작 출시 기대감에 직접 종목을 판단해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분의 나이대가 30대신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어깨너머로 주식 투자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N게임 길게 본다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N게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규 게임의 출시가 많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신규 게임이 얼마 빨리 이렇게 출시가 되느냐 그런 점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N게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그런 게임 출시가 지연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루고라는 게임이 신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시장에 아마 수출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재차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약간의 기간 조정은 충분히 거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은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루고에 대한 어떤 신규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요. 일단 반등이 나오시면 약 7,6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신데요. 주가가 7,600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N게임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빨리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식품 포장을 볼 텐데요. 매수한 가격이 6,630원이시고 비중 적지를 않으셨네요. 6,630원에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중국식품 포장은 751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6,000원대 사셨으면 단기 고점 부근에서 물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선 주가가 좀 많이 내렸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중국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식품 포장 같은 경우도 단기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상당히 주가가 오를 때 좀 따라서 사셔가지고 지금 손실이 나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약간의 조정 국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가는 약 5,300원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약간 비중이 좀 작으시면은 말씀드린 약 5,000 약 3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고 PMI 지수도 상당히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하는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주들의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식품 포장도 상당히 성장성이 밝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좀 더 조정이 진행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식품 포장을 최근에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중이 적으시다면 5,000원
그러니까 한 6천 원이 깨진 이 지금 상태쯤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내수는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젠백스를 볼 텐데요. 4536님께서 보내셨고 11,000원의 비중은 5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현재 가격대가 15,000원이 300원 정도 부족한 상황, 14,700원 선이니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예. 상당히 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신 건데 뭐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젠백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 상당히 많고요. 젠백스의 자회사가 지금에 대한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의 가장 큰 특성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신 상태고 최근에 주가가 횡보하다가 최근에 약 3일 정도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단기 그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비중을 서서히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10만 3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꽤 많으세요. 80%를 가지고 계신데 10만 8천 원이면 1,800원이겠네요. 1,8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시다가 오늘 사신 건 아니시겠죠? 오늘 샀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예. 콜마도 최근에 상당히 꾸준하게 주식가가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배경에는 중국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해외 생산 법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법인의 실적도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 가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고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그 수익을 기대하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내수 시장은 저희들이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혜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상당히 짧게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평화전공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평화전공을 매수한 가격이 17,700원이시고 2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한 이래로 계속 주가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674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동차, 기계, 화학,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어제 오늘 좀 밀립니다. 그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까요? 어제부터 이제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건 그 기업의 실적을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요.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나타났고 최근에 시장에서 단기 자동차주에 대한 단기 차익 물량이 나와서 최근에 주가 약세인 점을 감안을 하시면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하락은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향후에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뷰는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업종의 약세는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약 15,2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통해서 약 15,000원 초반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평화전공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주가가 좀 밀렸을 때 매수에 적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최근 3거래일간 주가가 무려 15%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를 매수하신 분은요. 4,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 향후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요즘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404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자책 관련주에도 이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걸까요? 인터파크가 전자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자책에 대한 그 기대감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아이패드라든가 이제 다음 주에 그 갤럭시 탭이 예. 출시가 되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북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있지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컨텐츠가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단기에
좀 오르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파크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어제부터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지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크게 변동성 없이 상당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틀 전부터 거래가 상당히 좀 살아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 강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날은 아마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날에 주식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볼 종목은 3387님께서 문의하신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11,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딱 이 가격대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딱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ENF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T, 소재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IT 대형주들이 상당히 약세 국면을 보이다가 순환매 차원으로 어제부터 또 IT 주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ENF 같은 경우도 IT 업황이 상당히 호전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고점인 약 11,500원 정도를 찍고 상당히 주가가 장기간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은 서서히 마무리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1,400원 정도에는 상당히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저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조정 국면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오늘 소폭 감소를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주가에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업황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좀 길게 가져가셔도 ENF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59님께서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들어온 친절한 종목 상담 저희가 채택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9,270원에 사신 분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잘 샀는지 평가 좀 해주세요. 8485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현재는 그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냈던 종목인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역시 중국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중국 수혜주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넥센타이어 전방은 자동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그러한 어떤 매기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갔고요. 네, 부품주 중에서는 그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같은 타이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 최근에 주 원재료인 그 천연 고무 가격이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판매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부품주 상승률에 비교해 봤을 때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봤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11,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989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12,800원 선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의문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거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 대표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요. 중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이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 특히 원양자원 같은 영업이익률이 약 50% 가까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출이 늘어나면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급격하게 개선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점은
약간의 부담일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하는 욕구를 상당히 느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 실적을 보신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약 1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시고 주가가 차익 실현에 의한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 해드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모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8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9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풀린 유동성 국내의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4천억 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제 530선을 회복하고 장 초반에 536선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대형주가 강한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롱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한미 FTA 쟁점에 대해 최종 단판을 짓는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추가 협의를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는 이미 서명된 협정문에 대해 미측이 공격적으로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모양새여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결과를 놓고 적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금융규제의 일부 사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사안은 은행이 확보해야 하는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의제 가운데 금융규제 분야는 합의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은행 자본의 유동성 규제뿐만 아니라 장외 파생상품 및 헤지펀드 감독 강화, 금융회사 보상체계 개선 방안 등이 확정됩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해 유통법을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만약 민주당이 거부하면 다음 주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범을 전국에 걸쳐 규제하는 상생법안과 동시에 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생법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별도 합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엔 개발계획이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 수준, 평균 수명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세계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의 2010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세계 2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14계단 상승하며 스위스를 앞질렀습니다.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경제 위기로 올해 순위가 대폭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사가 이뤄진 169개국 중 노르웨이가 1위, 호주는 2위에 올랐으며 미국 4위, 독일과 일본은 각각 10위와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간 논란이 됐었던 양적 완화 규모가 확정되면서 이제는 시장의 유동성보다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점도 역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후 장 마감 1시간 이전에 시작되는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마지막까지 투자 전략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